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이 언제쯤 올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하철이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의자에 앉아있는 한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어르신 옆에는 꽤 많은 양의 쇼핑봉투가 놓여 있었고 어르신이 허겁지겁 뭔가를 드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멍이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모자를 눌러 쓴 어르신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턱 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성큼성큼 그 어르신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그분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세상에나 우리 시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 아버님 맞으시죠? 오, 애미야! 허겁지겁 빵을 드시던 시아버님께서 드시던 빵을 급히 주머니에 구겨 넣으셨어요.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빵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 빵 드시면 소화 안 된다고 빵 싫어하시잖아요. 빵이 뭐가 어때서? 맛만 있구만. 그리고 이 쇼핑 봉투는 다 뭐예요? 아버님 쇼핑하셨어요? 이렇게나 많이요? 그래, 쇼핑했다. 그러니 넌 상관하지 말고 네 갈 길 가거라. 시아버님께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쌩하고 제 옆을 지나가셨어요. 아버님, 전철 타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리 주세요.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됐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넌 그냥 네 갈 길 가라니까. 시아버님께서 제 손을 뿌리치며 급히 가버리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뒷모습을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가 이상했어요. 우리 시아버님은 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양손 가득 쇼핑봉투를 들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멀어져가는 시아버님을 멍이 바라만 보다가는 제가 급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미냐?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그럼 우린 잘 지낸다. 우리 승우랑 수빈이는 어디 아픈 곳은 없지? 그리고 우리 승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승우야 원래 공부를 잘했으니까 별 걱정은 없다만 뒷바라지 하느라 네가 고생이 많지? 오랜만에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묻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인지 한꺼번에 쏟아내듯 제게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제 나름대로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 연락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시어머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1년같이 길게만 느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마음 약하고 착하신 우리 시어머님께서는 제게 절대로 먼저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니시니까요. 네, 어머님, 둘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둘 다 아범 닮아서 공부도 엄청 잘해요. 그게 왜 아범을 닮아서 그런 거야? 똑부러지는 너를 닮아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께서 울음을 삼키고 계시는 듯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 달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뵐게요. 아니다, 아니야. 바쁠 텐데 뭐하러 그래. 너도 일하느라 바쁘고 애들도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괜찮아요. 꼭 시간 한번 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말고 네 시애비는 뭐가 그리도 바쁜지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들구나.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다 져서 들어오는데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도통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집에 들어오면 바로 자기 바쁘구나. 정말요? 혹시 아버님 요즘도 엄청 아껴 쓰시고 그러세요? 말해 뭐하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 아니, 저 세상 갈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을 왜 그리도 움켜쥐고 사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아무 도움도 못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기만 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저도 일하고 있는걸요. 돈 아끼시는 건 좋은데 건강은 생각하시면서 아끼셔야 해요. 암튼 이번 달에 제가 꼭 들를게요. 어머님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갈 때 사갈게요. 내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어.
그냥 니들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른걸. 근데 정말 올 수 있겠니? 올 때 미리 연락하고 와라. 내가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불고기랑 잡채 만들어 놓으마. 우리 손주들이 불고기랑 잡채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하잖니?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잖아도 애들이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불고기 먹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외로우셨던 모양으로 좀처럼 전화를 끊을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 통화를 하다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에게도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출장을 다녀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사고로 인해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시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낸 채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내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이 되었고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건강했고 똑똑했고 자상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미친 사람처럼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분들이 시부모님이셨어요. 자식 잃은 부모보다 더 마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있던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든 시간이 되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내 편은 친정 부모님도 아닌 시부모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저 한숨만 쉬며 뒷짐만 진 채 나몰라라 했거든요. 부모님은 풍족히 잘 살고 있는 오빠만 챙겼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나 잘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래도 보험금은 꽤 나왔지? 라는 친정아빠의 말이었어요. 그 뒤부터 저는 친정에 일체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부모님께만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빴기에 그것도 자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전화를 하는 날이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반가워하실 수밖에요. 물론 아이들은 할머니와 간간히 통화를 하는 듯 했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것도 뜸해진 듯 했거든요. 암튼 그날 시아버님과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순간 저는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시아버님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구두쇠처럼 사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시아버님께서 양손 가득 쇼핑 봉투를 들고 계신 것 자체가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됐던 저는 그날 시아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간 제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미는 남편이 그렇게 된 뒤로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던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은미야, 나 오늘 전철에서 시아버님을 봤거든? 니네 시아버님을? 근데 그게 왜? 왜,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시아버님 빵 엄청 싫어하시는 거. 전에 내가 꽤 유명한 빵집에서 산 비싼 빵이라고 한 번 사갔다가 엄청 혼났다고 너한테도 말했었잖아.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그런 빵을 사왔다고. 그래서 속상해서 너한테 울면서 전화까지 했었잖아. 그랬지. 니네 시아버님도 참 대단하셔. 그래도 며느리가 사온 빵인데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지금도 똑똑히 기억난다. 그거 나름 엄청 맛있고 비싼 빵인데. 그러게. 근데 말이야, 우리 시아버님께서 오늘 지하철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서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빵 있잖아. 그 빵을 허겁지겁 드시고 계신 거 있지? 넌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거 같냐? 빵이라며 질색을 하시던 시아버님께서 그것도 사람 많은 지하철역에서 허겁지겁 빵을 드시고 계신다는 게 정말? 별일도 다 있네. 나도 니네 시아버님 가끔 뵀었잖아. 근데 절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던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거기다 무슨 쇼핑을 하신 건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계시더라니까. 더 이상했던 건 말이야, 날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도망을 치시더라니까. 뭐? 쇼핑백?
니네 시아버님 절대 쇼핑 그런 거 안 하시잖아. 거기서 도망을? 아무리 봐도 뭔가가 이상한 것 같긴 하다. 혹시 니네 시아버님 꽃뱀이나 그런 여자들한테 걸린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올곧은 분이시라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네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지. 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의지할 사람이 너랑 시부모님밖에 더 있냐? 이럴 때는 너밖에 생각이 안 난다. 남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넌 잘 나가다가 왜 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그런 말을 해? 너한테는 남편보다 든든한 내가 있잖아. 친구 은미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은미는 친정 식구들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였어요. 결국 은미와 통화를 한 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왔다 갔다 차비만 드는데 뭐하러 왔어? 당신은 힘들게 온 애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며 시아버님을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애미 너 내가 돈 아껴 쓰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우리 집에 올 때 절대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니. 이제 애들 대학 가면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 아버님 잔소리 또 시작하셨네요. 그냥 내복이랑 두툼한 실내복 한 벌씩 사온 거예요. 아버님 돈 많이 들어간다고 보일러 잘 틀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어머님 아버님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너나 신경 쓰고 살아. 아버님, 근데 얼마 전에 지하철역에서는 왜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신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내가 뭘? 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냐? 내 몸은 내가 잘 아니까 넌 신경 쓰지 말거라. 아버님, 지금 고집 피우실 때가 아니라 혹시라도 아버님까지 아프시면 우린 어떡해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지할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시면 병원에 좀 가시고 하란 말이에요. 지금 아버님 얼굴이 어떠신 줄 알긴 하시는 거예요? 지난 며칠간 시아버님의 알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심란하기만 했기에 저도 모르게 욱하고 말았는데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라는 것이 맨날 눈물바람이나 하고 있으니 내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시아버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더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께서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달래셨고요. 애미야, 네 시아버지 괜찮다. 밥도 잘 먹고 어디 아픈 곳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그리고 네 시아버지도 네 맘 다 알면서 괜히 저러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나저나 우리 손주들 배고프겠다. 얼른 밥 먹자. 그렇게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시아버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버님, 아까는 제가 죄송했어요. 얼른 오세요. 식사하세요. 아니다. 내가 그만 또 욱한 것 같구나. 이놈의 성질은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구나. 네가 이해하거라. 아니에요, 아버님. 근데 진짜 어디 아프신 건 아닌 거죠? 난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네 말대로 지금 내가 아플 팔자도 아니잖니? 어떡하든 우리 손주들 다 클 때까지는 버텨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 살면서 가족들에게 무서운 모습만 보이셨던 시아버님께서도 연세가 드시는 것인지 처음으로 제게 사과까지 하셨어요. 시아버님은 그날 지하철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은미가 집에 놀러 왔어요. 은미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시아버님 뭔가 이상한 것 같거든? 자꾸 뭔가를 숨기시는 것 같아. 아직도 그 얘기야? 암튼 넌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는 게 문제야. 니네 시아버님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며. 그럼 그냥 모른 척해. 아니, 걱정돼서 그렇지. 혹시 무슨 사기라도 당하신 거면 어떡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니네 시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 그렇게 철두철미한 분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 그런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할까? 어떻게?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우리 둘이 몰래 니네 시아버님 뒤를 쫓아가 볼까? 몰래?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을 미행하자는 말이야? 그래, 내가 보니 너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몰래 미행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너 바보냐? 물론 안 들키게 분장? 그런 거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솔깃한 채 눈을 반짝이며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고 얼마 뒤 우리는 결국 시아버님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모자부터 안경까지 쓴 채 나름 변장까지 하고 말이죠. 시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침 일찍 나가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시아버님이 평소 나가시는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가서 시부모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시아버님께서 모자를 눌러 쓰시고 운동화 차림으로 등에 작은 배낭까지 메고 나오셨는데요. 니네 시아버님 평소 옷차림하고 많이 다른 것 같다. 그지? 그러게. 아버님 평소에 모자 잘 안 쓰시는데 거기다 저런 운동화도 잘 안 신으시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다니까. 은미와 제가 몰래 숨어서 시아버님 뒤를 쫓았는데요. 시아버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어찌나 빨리 걸으시던지 덩달아 우리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께서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시아버님을 놓칠세라 눈에 힘까지 준 채 뒤쫓고 있었고요. 이동을 하는 내내 시아버님께서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 심도림역에서 내리신 시아버님께서 휴대폰을 뚫어지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왜 저기 앉아 계신 거지? 누구 기다리시는 건가? 그러게. 아버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은미야, 나 진짜 너무너무 걱정된다. 우리 아버님 뭐 하시는 걸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니네 시아버님이 이상한 일 하실 분 아니잖아? 은미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서 열심히 뭔가를 작성하는 듯 했습니다. 야! 니네 시아버님 일어나셨다! 은미가 조용히 외쳤어요. 휴대폰을 바라보시던 시아버님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님께서 다시 지하철을 타시곤 좌석에 앉으시더니 그 뒤로도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니네 시아버님 내리신다. 빨리 서둘러. 그렇게 시아버님께서 지하철에서 내리셨고 노트를 바라보며 다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셨어요. 잠시 후 한 건물 앞에 도착한 시아버님께서 건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긴 어디야? 왜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지? 넌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니네 시아버님이 난 잘 못 알아볼 테니까 내가 얼른 따라갔다 올게. 알았어. 안 들키게 조심해. 은비가 급히 시아버님의 뒤를 쫓아서 건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시아버님께서 급히 내려오셨는데요. 그 뒤를 따라 나오던 은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왜 그래? 우리 아버님 안에서 뭐 하시는 거야? 니네 시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니 니네 시아버님 무슨 배달일?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배달일? 무슨 배달일을 이런 데서 해? 아니, 나도 잘은 모르는데 저 건물 안에서 물건을 받으시곤 배달비라고 9,000원을 받으시더라고. 배달비 9,000원을? 시아버님 뒤를 쫓아가다가 제가 놀란 채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우선은 빨리 서둘러. 이러다 니네 시아버님 놓치겠다. 가게 주인이 저거 좀 무거울 거라고 했는데 들고 갈 수 있겠냐고 몇 번이나 묻더라고. 근데 가게 주인이 2,000원 더 주겠다고 하니까 니네 시아버님께서 고맙다고 얼른 받으시더라고. 은미가 걱정스레 시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미 말대로 들고 있던 것이 무겁긴 했던 모양으로 시아버님의 발걸음이 많이 느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너 괜찮은 거야? 니네 시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회사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생각을 하셨을까? 시아버님을 따라가는 내내 은미가 감탄을 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께서 다시 지하철을 타시고는 어디론가 이동을 하셨는데요. 물건을 배달하는 모습에서도 시아버님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혹시나 물건이 분실이라도 될까 싶어 가방에 단단히 고정시키기까지 하셨거든요. 시아버님께서는
그날 4번 정도 상품을 배달해주고 돈을 받으셨습니다. 중간에 편의점에 들어가셔서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기도 하셨고요. 그날 은미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견기업에서 정년 퇴임하셔서 그때 당시 퇴직금도 꽤 받으셨기에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아버님을 미행한 첫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몇 달 사이 시아버님께서 살이 빠져도 너무나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은미와 헤어진 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홀로 맥주 한 잔을 마셨어요. 여보,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아니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왜 하시는 거냐고. 이럴 때 당신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정말 너무 속상하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다시 시댁으로 갔어요. 저녁 시간이었기에 시아버님께서 집에 계셨습니다. 아버님, 그 일 그만하세요. 지금 아버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뭐? 무슨 일을 말하는 거냐? 아버님, 지하철 택배인가 뭔가 그거 하시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혹시 나 미행했냐? 아버님, 미행한 건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암튼 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고 그래? 시간이 그렇게 남아돌아? 그 시간에 좀 쉬던지 하지. 뭘 또 미행까지 해? 시아버님께서 화를 내시다가는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을 보며 화를 참는 듯해 보였어요. 시아버님과 제 대화를 듣던 시어머님께서 놀라서 물으셨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택배라니. 그럼 당신 지금껏 택배 일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일찍 나갔던 거야? 그러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 힘든 일을 하고 그래? 평생을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던 양반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많이 걸어서 건강도 좋아졌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맞아요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님과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시아버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들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 가진 돈 쓰고만 있으면 돈이 나만 나겠어?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우리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탤 거 아냐? 아버님, 애들 대학 등록금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저 지금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 한번 잘했다. 너 그렇게 평생토록 일해서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넌 뭔 돈으로 살 거야? 애미 네가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할 성격도 아니고 아직도 저 세상 간 네 남편 사진 붙들고 있다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발 뻗고 쉬고 있겠냐?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너만 보면 내 속이 쓰리다 못해 아파서 잠이 안 와. 아버님, 전 진짜 괜찮아요. 저 젊은데 무슨 걱정이에요. 순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기에 저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장롱 안에 있던 시아버님의 오래된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오셨는데요. 그것들을 시어머님과 제 앞에 쭉 펼쳐놓으셨고 시어머님께서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보면 몰라? 통장이잖아. 이건 우리 승우랑 수빈이 통장. 그리고 이건 당신 통장. 그리고 이건 우리 며느리 통장. 통장 겉면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볼펜으로 쓴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럼 당신 그동안 악착같이 아껴서 이 통장에 돈 모으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애들 거는 그렇다고 해도 내 거는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만에 하나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 혼자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요양원에 들어갈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거고. 못난 자식둔 애비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별 수 있겠어? 승우 수빈 애비가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고. 아범 떠나고 너 그러고 살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아주 원통해서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말이야. 시아버님께서 눈물을 참느라 애쓰는 듯 해보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된 뒤 아마도 아버님은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오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부모님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시아버님께서는 지하철 택배 일을 계속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했지만 의사가 말하길 또래 다른 어르신들보다 시아버님께서 근육량도 많고 혈압도 좋은 편이라며 아주 건강하시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시아버님께서 더 큰 소리를 치셨고요. 결국 시어머님과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아들과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시댁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다니는 학교가 시댁에서 가깝기도 했고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가까이 살고 싶어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 딸도 우리에게 관심 하나 없던 외가에 비해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깊은 애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평생토록 손주들만 걱정하시던 두 분의 마음을 아이들도 느꼈을 테니까요. 우리 가족은 그렇듯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한 뒤 꽤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해서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기특한 행동을 했냐면 말이죠. 통장을 2개 만들어 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할머니 거, 이건 할아버지 거야. 이건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고 우리가 매달 돈 입금해 드릴 테니까 돈 아끼지 말고 은행 가서 이 카드로 뽑았으면 돼.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란 말이야.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이런 짓을 뭐하러 했어? 니들이나 아껴서 저축해둬. 할아버지도 우리한테 이렇게 했잖아. 엄마한테 다 들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 그니까 그냥 받아둬.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엄마랑 우리들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야. 아들과 딸이 두 분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내밀었는데요. 각각의 통장 겉면에 굵은 볼펜으로 두 분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덕수, 박경자라고 말이죠. 이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그냥 막 쓰는구나.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불리다가 이름 보니까 왠지 정겹지 않아? 아들과 딸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식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고생 많이 하신 우리 시부모님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만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